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홍성진입니다. 벌써 한 주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FOMC 회의를 하루 앞둬서 그런지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도 조금씩 커지는 듯합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의 위기와 기회 요인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죠. 자, 그럼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포지션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리면서 증시에서도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는 0.27% 하락하면서 45,700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0.13%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 금리도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후에 경기 둔화 우려가 해소되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곧이어 20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잘 진행됐다는 소식에 다시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02%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외환 시장을 주목해 볼 만했는데요.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로 달러 환율이 무려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하죠. 유로화가 튀면서 달러 인덱스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96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말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기자들과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얘기를 꺼내더니 자동차 관세는 애초에 내릴 생각도 없었고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은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는 적어도 자동차 관세보다는 더 높아질 거라고 엄포를 내놓은 겁니다.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2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었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로 올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밤 사이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거의 3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와 또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생각보다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스티브 마이런, 결국 연준 이사에 취임하면서 9월 FOMC 회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로는 연준 이사로서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관세부터 금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을 설계한 인물인 만큼 금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섹터와 기업 관련 소식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단, 종목단 흐름은 어땠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시죠. 오늘은 혼조세로 장세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는 다음 장 통해서 만나보고요. 개별적인 이슈부터 한 가지씩 정리해 보시죠. 아마존입니다. 프라임데이 행사 세일을 앞두고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하락분을 뒤로하고 오늘은 1.12% 상승하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테슬라는 일부 차량에 도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의 CEO 효과에 조금 더 강세를 힘입어서 오늘도 2%대 오릅니다. 420달러 선 위로 안착했다라는 점도 체크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중국용 수출용 칩에 대한 수요가 약간 약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대 낙폭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약보합권이었죠. 계속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보러 가시죠. 오늘의 히트맵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앞서서 들으셨던 것처럼 FOMC를 하루밖에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린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소비 지표들도 발표가 됐죠. 웰스파그 쪽에서는 소비가 약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소비가 강하긴 하지만 이 때문에 연준의 고민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 전반에도 이런 분위기가 감돌긴 했는데요.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 경제 좀 괜찮긴 하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투자자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경제가 괜찮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짙게 깔린 하루였습니다. 그 때문에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짙어졌겠죠. 여기에 더해서 유가도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1%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로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틱톡의 인수 거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보도에 상승세를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록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 증시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된 다음에 증시가 약간 둔화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는 아이비들의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과연 어느 쪽의 의견에 맞게 움직일지 전체적인 흐름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틱톡에 관한 소식, 어떤 소식이 업데이트됐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오라클은 한 3거래일 연속의 조정 장세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오라클을 포함한 한 3가지 기업들이 미국 틱톡의 지분 80%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라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거래일간의 하락분을 뒤로하고 오늘은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9월의 추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최저부터 최고점까지 모두 9월 안에 모여 있습니다. 연간 최저와 연간 최고점이 9월 안에 모여 있는 거죠. 일단 최고점을 찍은 건 모두 알고 있는 이 이슈 때문입니다. AI 붐, 그러니까 오라클이 우리 앞으로도 AI 이만큼 할 수 있어요라는 소식을 내놨을 때 최고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 장세를 거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틱톡 매각 소식,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고개를 드는 소식인데요. 틱톡 매각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어떤 이슈로 좀 촉발됐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 사용자들이 틱톡 사용을 늘려갈수록 이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틱톡 매각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표면적인 이유는 안보 강화였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내면적인 이점을 본다면 만약 틱톡을 미국 내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 업체들의 광고 효과, 콘텐츠 효과들이 좀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내수 진작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까? 처음에는 일단 금지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이 기업을 우리한테 좀 매각을 해라라고 좀 풀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소식은 한 80% 정도를 투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앞서 말했던 3가지 기업을 합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80% 정도를 우리 기업이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좀 그나마 다행인 점은 틱톡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20% 정도의 지분은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 내에 이걸 이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라클은 약간 웃을 수 있겠습니다. 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앞서서 좀 제시를 했었던 안보 강화에 오라클이 한 몫을 더 해준다면 AI 붐에 이어서 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매각 시점은 언제로 좀 지정이 되어 있냐? 간밤에 나왔던 행정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틱톡 매각 소식이 계속해서 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틱톡 매각 올해 안에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연기가 됐습니다. 12월 중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기가 이번으로써 4번째 미루어진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올해 안에 이루어지긴 할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매크로 단은 이슈에 힘입어서 오늘 오라클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매크로 이슈부터 종목별, 기업별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글로벌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증시가 약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는데요. 네. 오늘 장에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미국 주식을 지금 한 5년째 실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M7이나 빅테크가 정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받은 느낌은 미국 주식은 정말 강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도 길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히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확실히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기업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 기업을 들고 오신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우선 폭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디즈니가 마블이라든지 스타워즈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의 다양한 만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전부 담아낼 디지털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이 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 인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디즈니와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하반기에 강력한 매출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JP 모건에서는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규모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창업자 주도의 리더십, 그다음에 유료 콘텐츠, 광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IP에서 다각화된 수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상으로는 뭐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상으로는 이제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제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적자권에 있는데 이제 적자를 축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 차트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네.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요 다시 한번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예, 거래량이 또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한번 급등한 다음에 상당한 눌림목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라잡으면 상당 기간 좀 곤욕스러울 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쓰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장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포지션을 정하지 않은 분들은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단직인 조언 멘트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 오라클을 준비해 주셨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틀 연속 하락하다가 또 이틀 연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틱톡 인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오라클에 대해서는 40%가 넘게 폭등한 다음에 예. 과연 따라잡아도 될 것이냐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제가 어제 시장을 보면서 네. 이건 눌림목을 줄 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거는 뭐 이미 다 발표된 사실이고요. 예. 향후 30일에서 45일 이내에 체결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서 틱톡과의 클라우드 계약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금 오라클이 시총 11위권 정도까지 왔어요. 많이 올랐.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9,200억 달러라고 하는데 1조 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이 오라클의 파급 효과가 정말 상당하다라는 건데 이게 전력 에너지 기업까지 동반 급등하는 지금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지금 대형은행들 쪽에서 보면 파이퍼 샌들러는 330달러, 그다음에 시티는 41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웰스파고는 AI 트레이드에 대한 중대한 확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도이체방크에서는 오라클이 AI 인프라 리더 입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라는 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워크로드 수익성이 좀 논쟁에 있긴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오라클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이 급격하게 상향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다들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킹 알파 같은 쪽에서 보면 오라클을 포함한 컨소시움이 미국 틱톡 서비스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틱톡 플랫폼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소유하는 형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애플이나 알파벳과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가 예. 이 틱톡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라클의 인수 가능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330달러에서 410달러까지 높여 네.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티그룹 쪽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티에서 410달러까지 높게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30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40% 급등하고 나서 고점을 찍었던 게 345달러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보면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다시 V자 형태로 터닝하는 것을 보고 네. 이거는 지금이라도 눌림목 구간에서 어.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사실상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보통은 그 밑에서 출발하기 마련인데 위에서 십자형 양봉으로 강한 상승세를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라클이 정말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3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본다면 뭐 280달러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280달러에서 310달러 구간에서는 한 번에 잡지 마시고 나눠서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라클이 폭등하고 나서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었는데 새로운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는 또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좀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오라클 효과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간밤에 전력 회사들이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세 번째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예. 그 이제 대표적인 전력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오라클 아까 말씀드린 그 영향력이 정말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데 예.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매출이 이제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전력 유틸리티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전력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스트라 에너지,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다음에 G 버노바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했는데 네. 블룸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 각도가 이제 한번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이런 식의 완만한 상승세가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73달러인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85달러, 그다음에 뭐 제프리스 같은 데서는 뭐 25달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지금 베어드 같은 경우도 61달러 제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추세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금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게 마련이니까 그렇겠죠. 이런 기업들은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 가운데서도 이 전력 기업들,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업으로는 또 서학개미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헬스케어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연달아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 1회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는 이 다이어트 약 카릴글린타이드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8주간 투약을 한 결과 11.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이런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이게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줬고요. 또 유럽의 의약품청에서 그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리벨서스의 제품 라벨 업데이트를 승인했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일라이릴리도 최근에 버지니아주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45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57달러 선을 찍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도 이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낙폭 과대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를 포함해서 이제 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지금은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서클인데요. 어제 장에서 한 7% 급등하고 나서 오늘 장은 좀 심심한가 싶다가 지금 시간외 거래소는 또 2%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슈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대표적인데 네. 지금 그 달러 약세,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도 시원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역풍을 맞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에서 제일 많이 못 오른 게 가상자산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이제 2조 달러, 2조 8천억 달러로 지금 2028년에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서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단기간에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136달러인데 지금 120달러 이하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해야 될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훗 같은 기업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다음에 강하게 올라갈 다음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